하려고 하는 것은 전치사 중에서 조금 독특한 전치사인데, 그 자체로는 사실상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다른 in이나 at이나 for나 for 특히 for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on이나 이렇게 어렵게 굉장히 복잡하게 쓰인 건 아닌데, 근데 얘가 어떤 특정한 문장 구조를 갖게 되면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정한 문장 구조가 뭐냐면 이렇게 생긴 거죠. With it unloaded. With heavy rain falling.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생긴 거를 말해보면은 with에다가 명사를 쓴 다음에 noun을 쓴 다음에 그 다음에 형용사가 아니고요. 형용사적 구조를 가진 거 전부 다예요. 그러니까 anything that can 요 뒤에는 자리가 없으니까 그냥 말로 할게요. That can work as an adjective. Anything that can work as an adjective. 그러면 차라리 이거는 이 형용사적 구조라는 게 뭔지 보여드리면요. 일반 형용사가 있죠. 그 다음에 ing나 pp가 있죠. 그 다음에 부정사가 있죠. 그 다음에 관계사들이 있죠. 그냥 뭐든지 됩니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도 있죠. 그러니까 전치사 플러스 명사도 부사의 기능만 하는 게 아니고 형용사의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 전치사 플러스 명사야.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전명구. 전 처음에 무슨 사람 이름인 줄 알았어요. 전명구라는 사람이 있나? 전명구, 김명구 이렇게. 그래서 무조건 부사로 쓰인다고 그렇게 쓰이는 법칙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치사에다가 명사를 쓰면 형용사가 될 수도 있고 부사가 될 수도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On the table. 탁자 위에서 부사. 탁자 위에 있는 형용사. At home. At home. 집에서. 집에 있는 부사 형용사. 맞죠? 얘는 거의, 무한대에 가깝습니다. 한번 조심할 건 뭐냐면, 요거 이제 나중에 할 건데요. 어떤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부사로만 쓰이고, 어떤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형용사로만 쓰이기도 합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전치사 일반적인 구조를 설명할 때 하기로 하고, 지금은 일단 이 뒤에 이 형용사적 구조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도 쓸 수 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it 명사 맞죠? unloaded. 이 형용사의 기능하는 거 맞죠? 형용사처럼 쓸 수 있죠. 자, 그러면 heavy rain 한 개념이에요. heavy rain 억수같이 내리는 무거운 비 그러지 마시고요. 엄청난 비죠. heavy rain. 요거는 명사 맞죠? falling 형용사의 구조로 쓰인 거 맞죠? 이 경우에 이렇게 썼을 때 간혹 이게 사라지기까지도 합니다. 또 얘가 없어도 가능한데 일반적으로는 여기에 형용사적으로 쓰이는 구조가 있어야만 합니다. 물론 이제 이게 없는 경우를 보실 수도 있는데 저게 없는 위대의 명사만 쓴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표현을 만약에 보시게 된다면 굉장히 어려운 책들을 많이 읽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얘기니까 아마 기본적으로 이런 설명은 필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냐고요? 생략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with 플러스 명사 플러스 형용사의 구조를 쓰게 되면 얘가 접속사의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접속 전치사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접속사의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접속사의 기능이 뭐냐고요? 자, 이 전에 분사 구문 꼭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분사구문. 자, 그러면 접속사가 뭐죠? Because, as, if, when, where, even though, although, even if, 이런 애들 while, before, after 이런 애들이 접속사들이죠. 그리고 얘가 무슨 접속사의 기능을 하는지는 그 흐름이 결정하는 겁니다. 자, 나를 보러 왔죠? 비가 억수같이 내리고 있죠. 비가 억수같이 내리고 있을 때 나를 보러 왔다. 그것도 괜찮고, 비가 억수같이 내리고 있었지만 나를 보러 왔다. 그것도 괜찮고, 비가 억수같이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나를 보러 왔다.
그것도 안 되진 않겠네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그러므로 여러 가지가 가능하다면 이 글 앞이나 뒤에 힌트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얘는 어떤 접속사의 기능을 했는지가 분명할 때는 사실상 문제가 안 되는데 글의 흐름상 because의 뜻인지 if의 뜻인지 even though의 뜻인지 혼동될 때도 쓸 수는 있습니다. 그때는 문장의 앞이나 뒤에 내용을 보고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좀 조심을 해야 되겠네요. 자, 그럼 위에 어떤 경우일까요? 얘가 총이죠. 그리고 얘는 장전이 안 됐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는 나에게 총을 거누었으면 he's gonna at me. 이렇게 장전이 안 됐기 때문에 장전이 안 됐을 때 장전이 안 된 채로, 그렇죠? 혹은 장전이 돼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맞죠? 이렇게 지금 우연히 그런 게 아니라 일부러 이 두 개의 with가 한 개의 접속사만 대신하는 게 아니고 두세 개의 접속사를 대신할 수 있는 경우를 써놓은 겁니다. 그래도 쓰거든요, 미국 사람들은. 그때 그럼 뭐가 중요한 거라고요? 그렇죠. 이 앞이나 뒤를 보고 얘네들이 무슨 접속사의 기능을 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또 시험지 어떻게 내냐면 얘를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쵸? 얘를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원래 문장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천천히 불러드릴게요. 그러면 이거는요, 만약에 장전되지 않은 채로라면 as it was unloaded, as it was unloaded. 왜 분사구문을 꼭 읽어보라고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요. 요거는 even though 해볼게요. even though heavy rain was falling. even though heavy rain was falling. 이제 감이 잡히시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분사구문에서, 그러니까, 비동사가 BING로 바뀌었다가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네요. 분사구문에서 동사가 ING로 바뀐 거나 마찬가지이거나, 혹은 비동사가 ING로 바뀌었다가 BING가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네. 그러니까 원래 문장이, heavy rain fell. 그랬으면 동사가 ING로 바뀐 거고, heavy rain was falling. 그랬으면 was가 BING로 바뀌었다가 사라진 거고. 그러니까 분사구문이 뭔지 아는 사람들은 이게 아무것도 아닌 문장이고, 분사구문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분사구문을 보고 이 문장을, 분사구문을 다 완전히 보시고 이 문장을 보세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게 아닙니다. 지금요. 여기까지는 기초고요. 얘가 조심해야 됩니다. 리딩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걸 모르면 제대로 번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얘가 뭐뭐한 채로 라는 뜻일 때만, 얘가 뭐뭐한 채로 라는 뜻일 때만 with가 자주 사라집니다. 진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He pointed at me, he unloaded. 이렇게 해요. He pointed his gun at me, he unloaded. 이렇게. 그렇죠? 물론 이거는 약간 아주 심하진 않지만 약간 written English입니다. 말할 때는 with를 빼고 그냥 말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거는 글 쓸 때는 흔한 현상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거 뭐라고요? with 명사 형용사의 구조라고 써 있으면 얘를 생략하는 경우는 있으나 그건 굉장히 특이한 경우이고, 자, with 플러스 명사 플러스 형용사의 구조. 형용사처럼 쓰이는 건 뭐가 있다고요? 일반 형용사, ing, pp, 그 다음엔 부정사, 그 다음에는 관계사, 그 다음엔 전사 플러스 명사. 이런 것들 써 있으면 얘는 접속사의 기능을 한다. 그러니까 if, because 이런 애들하고 똑같이 쓰인다. 그런데 가운데 비동사가 없어졌거나 아니면 동사가 ing로 바뀌었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낼 때 이렇게 현재 분사, 과거 분사 갖고 장난을 참 잘 칩니다. 맞죠? 여기까지는 기초. 근데 문제는 뭐냐면 두 개 이상으로 번역되는 혼동의 가능성이 있어서 써버립니다. 그냥 미국 사람들은요. 두 가지 이상의 접속사로 혼동되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써버립니다. 문장의 앞뒤에서 힌트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문장의 앞뒤에서 힌트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보세요. 총이 장전이 되어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되잖아요. even though. 총을 나한테 겨눴다. 총알도 없는데 겨눴다. 이렇게. 됐죠? 혹은 장전이 안 된 차를 겨눴다. 둘 다 되잖아요. 지금. right? 알까 볼까요? 비가 막 내릴 때 when 나를 보러 왔다. why not?
비가 억수같이 내림에도 불구하고 나를 보러 왔다. 이게 분명히 혼동의 가능성인데 섣버립니다. 그냥이야. They just go ahead and just use it. 자, 이유는 양쪽에서 어디에선가 내용상 구별할 수 있는 힌트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런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이게 이런 문장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이런 문장에 대한 준비를 사람을 시키고 그리고 이런 문장이 나오게 되면 조심해야지 이렇게 좀 뭔가 기회를 주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접근 방법인데 이런 내용이 완전히 빠져있거든요. 문법책에는요. 자, 그 다음에는 이게 뭐뭐한 채로라는 뜻일 때는 진짜 아주 자주 생략이 됩니다. 그래서 진짜 he pointed his gun at me, he unloaded. 이게 이제 대명사이기 때문에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대명사가 왜 이상하냐고요? 이렇게 생략될 때 보통 여기다 대명사를 쓰는 경우보다는 일반적인 명사를 쓰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다가 다시 반복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He pointed his gun at me. 그 다음에 his gun unloaded. 써도 뭐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반복이 되지만 그리고 또 대명사보다는 일반 명사 쓰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뭐 괜찮아 보입니다. 어쨌든 요건 예를 좀 다른 걸로 바꿨으면 좋겠는데 그냥 쓸게요. 자, 그래서 두 가지요. 이 with가 두 개 이상의 접속사로 혼동이 되어도 그냥 사용해버린다. 조심하자. 그 얘기죠. 문장의 다른 곳에 힌트가 있다. 얘가 뭐뭐한 채로라는 뜻일 때는 아주 자주 생략합니다. 뭐뭐한 채로라는 뜻일 때는 자주 생략한다. 또 우리 with라는 전치사의 한 특이한 면을 잠깐 보았습니다. 문법적에서 흔히 볼 수 없으며 그런데 reading이나 writing이나 speaking 할 때는 모르면 절대로 안 되는. 그래서 우리가 문법책에 심한 문제가 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